개정된 일제경보 방식의 가닥수 문제가 23년 4회차 실기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화선이 삭제가 되고 단락 시 유효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개정법 때문에 수험생분들께서 많은 혼란을 겪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가닥수 영상 후반부에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요약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문제 조건에 단서를 줄 것이니 반드시 확인을 하고 문제풀이를 진행. 두 번째는 단락에 대한 유효한 조치를 하려면 경종선을 추가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근거로는 소방안전원 실무교재 자료를 인용하여서 설명을 드렸었고, 대신에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도 하고 다른 해결법도 있기 때문에 확답은 못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 회차에 문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지상 1층에서 지상 8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일제경보 방식인지 우선경보 방식인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개정된 우선경보 방식 조건을 보시면 11층 이상,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16층 이상일 경우에 우선경보 방식을 적용하시면 되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층에서 8층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일제경보 방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지금 조건을 보시면 1번 발신기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여 단락되었을 경우 경보에 지장을 주지 않을 유효한 조치를 하였다고 본다. 두 번째, 전화선은 제외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단락에 대한 유효한 조치를 경종선을 추가하는 해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번 조건에 이미 유효한 조치를 하였다고 본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경종선을 추가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말고 조치를 취했다고 본다라고 가정을 해버린 겁니다. 사실상 이 문제의 의도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존 풀이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라 라는 의미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카페나 혹은 여러 경로들을 통해서 확인해 봤을 때 경정선을 추가한 사람이나 기존 방법대로 문제를 푼 사람이나 모두 복수 정답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제에서 최소한의 가닥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전선의 가닥수를 구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복수 정답을 처리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에서도 어떤 교재는 경종선을 추가하고 어떤 교재는 기존에 있는 방식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논란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수 정답으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번 시험 문제에서의 의도는 경종선을 추가하지 않고 기존 풀이 방법대로 문제를 풀도록 의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확률상 이렇게 계속 나올 확률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다음번 시험에서도 문제를 푸실 때 또 조건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꼭 조건을 확인을 하시고 문제를 푸셨으면 합니다. 문제 풀이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핵심적인 개념을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왼쪽 편이 기존의 일제경보 방식의 문제풀이법입니다. 오른쪽이 개정된 일제경보 방식의 문제풀이법입니다. 왼쪽부터 먼저 보시면은 일단 특별한 조건이 없다는 가정하에 보편적인 문제를 봤을 때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쭉 적고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발신기하고 수신기 사이에서의 이 가닥수가 총 7가닥이 있었는데 앞 글자를 따가지고 발회, 공전, 경경표 이렇게 외웠습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지금 발신기선이라고 하는 거는 응답선이라고 하는 거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가닥이 고정값으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회로선 같은 경우에는요, 지구선이랑 같은 말이고 이거는
발신기의 개수나 종단 저항의 개수, 그리고 경계구역 개수마다 한 개씩 추가가 되는 변동값이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공통선은요, 이 한 가닥이 기존 깔려 있는데 요 위에 있는 이 회로선에 따라 가지고 값이 변합니다. 그래서 회로선이 7가닥 초과시마다 한 가닥씩 추가가 되는 겁니다. 즉 회로선 개수 나누기 7을 했을 때 그 값의 절상값이 최종적인 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제가 적어놨는데 뒤에 문제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전화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한 가닥이 고정값으로 있었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경종선 같은 경우에는 한 가닥 고정값이 들어갔었고 경종 표시등 공통선, 그 다음에 표시등선 각각 다 한 가닥 고정값으로 들어갔습니다. 밑에 보시는 이 기동 확인 표시는 두 가닥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고 하면은 요 그림 발신기 세트 옥내 소화전 내장형이 나올 때에만 기동 확인 표시 등 두 가닥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옥내 소화전 내장형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개정 거를 보시면은요, 지금 조건에 단락에 대한 유효한 조치를 취함, 그 다음에 전화선이 제외, 요게 다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기존 거에서 전화선만 없고 나머지 개념은 동일하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딱 보시면은요, 전반적인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지금 이 첫 번째 라인 경우에는 이렇게 밑으로 쭉 가가지고 1층에서 지금 수신기로 가는 그림입니다. 두 번째 라인 경우에는 지금 위에서 지금 밑으로 쭉 내려오고 밑에서 위로 쭉 올라와서 이 3층에서 합쳐져서 수신기로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세 번째 라인은 지금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고 밑에서 위로 와서 2층에서 합쳐져서 수신기로 들어가는 그림입니다. 이 느낌을 먼저 아시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발신기 같은 경우에는요, 고정값 한 가닥을 반영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로선 같은 경우에는요, 발신기의 개수, 종단 저항의 개수, 그 다음에 경계구역 개수마다 한 개씩 추가하는 변동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은 발신기의 개수는 있는데 종단 저항의 개수는 따로 그려져 있지 않고 경계구역 개수도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신기의 개수만 고려하셔서 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번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위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통선 같은 경우에는요, 그 회로선이 7가닥 초과시마다 한 가닥씩 추가되고, 즉 회로선 개수 나누기 7 값의 절상값이 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회로선이 지금 한 개가 적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1 나누기 7을 하면은 0. 얼마가 쭉 나오겠죠? 거기에 절상값이니까 한 가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종선은 한 가닥 고정값이었고 경종 표시 등 공통선도 고정값 한 가닥입니다. 표시 등선도 한 가닥으로 보시면 되고 기동 확인 표시 등은 발신기 세트, 옥내 소화전 내장형일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했으니까 두 가닥 반영을 해서 총 8가닥이 나오게 됩니다. 자, 2번을 보시면은요, 지금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 이 첫 번째 라인 전부의 가닥수를 구하시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신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한 가닥을 적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회로선 같은 경우에는 이 발신기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기 때문에 7을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공통선은 회로선 나누기 7이니까 7 나누기 7 하면은 딱 1이 나옵니다. 뒤에 소수점이 없어요. 그래서 절상을 해도 1이기 때문에 2를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경종선부터 해가지고 기동 확인 표시 등까지는 전부 다 위에랑 동등하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총 14가닥이 나오게 됩니다. 자, 세 번째를 보시면은 지금 이 위에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로 같은 경우에는 2를 적으시면 되고, 똑같이 2 나누기 7을 했을 때 0. 얼마가 쭉 나오니까 절상값 1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발신기나 경종선부터 기동 확인 표시 등까지는 똑같이 반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총 합산값은 9가닥이 나오게 됩니다. 자, 4번을 보시면은요, 이거는 지금 여기 이 두 번째 라인에 대해서 총 가닥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똑같이 가면 됩니다. 발신기 1 적고, 그 다음에 회로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니까 8가닥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통선은 회로선 나누기 7이니까 8 나누기 7을 하면은 1.142 하면서 쭉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절상을 하니까 2가 나오겠죠. 그래서 공통선을 2가닥 반영시키면 됩니다. 나머지 뒤에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총 합산값은 16가닥이 나옵니다. 자, 이 5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요거예요. 얘는 지금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똑같이 발신기 1개, 그 다음에 회로선 지금 요거 발신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1개, 공통선도 당연히 1개가 나오겠죠. 나머지 똑같이 이제 반영하게 되고 총 8가닥이 나오게 됩니다. 6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세 번째 라인의 총 가닥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4번하고 결국에는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발신기 하나 깔아주고, 그 다음에 회로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적으시면 되고, 공통선도 8 나누기 7에서 1.142가 나오고 절상값을 해서 2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뒤에 동일하게 적으시면 되고, 총 합산값은 16가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경보 방식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남은 거는 우선경보 방식의 문제 유형인데, 이번에 나온 유형으로 봤을 때 예상은 할 수 있지만 어떤 조건의 변수가 있고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확답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영상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